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I 이모티콘 전자책의 저자 토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본 강의는 저희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 자, 3권의 전자책 중에 2권 실습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는 인터넷 강의입니다. 전자책 구매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2권 실습편의 2장 일러스트레이트로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새 파일, 이렇게 새 파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아니면 단축키 커맨드 N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새로운 문서 만들기라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웹용 사전 설정들이 있죠. 웹, 인쇄용 A4 용지라든가 대형 인쇄 A3 이렇게 사전 설정된 설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저희는 그냥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지, 여기서 일단 문서명을 선택을 해줄게요. 저희는 그냥 이모티콘즈 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트는 인쇄용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가 픽셀로 선택이 되어 있지 않고 밀리미터나 센티미터, 피트,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웹용으로 제작되는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꼭 픽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픽셀로 지정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카카오 이모티콘부터 OGQ 여러 가지 사이즈를 다 아우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금 큰 사이즈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1100 픽셀, 높이도 1100 픽셀. 색상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통 색상이 CMYK 색상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인쇄용 색상이기 때문에 색상이 좀 탁하고 흐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웹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쨍하고 이모티콘에 어울리는 톡톡 튀는 그런 쨍한 색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웹용은 RGB 색상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꼭 픽셀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하고, 색상 모드는 RGB,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도는 포토샵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웹용은 72 dpi로 해주셔야 돼요. 인쇄용은 보통 150에서 300, 600, 1200까지 가지만은 우리는 웹용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dpi는 보통 72 PPI 또는 PPI 또는 DPI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해상도 72 dpi로 꼭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100에 1100 픽셀 RGB 색상에 72 해상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제 세팅이 끝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새로운 컨버스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확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옵션을 누르시고 이렇게 축소를 하시거나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확대 축소를 이렇게 되면은 매번 돋보기 툴을 선택하고 확대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맨드 플러스 또는 커맨드 마이너스, 아마 윈도우는 컨트롤일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캔버스의 이동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 축소와 스페이스를 움직인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캔버스를 이렇게 이동해 주신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툴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저희가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메디방, 프로크리에이터 등등 드로잉 프로그램과 일러스트는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으로 라이브 드로잉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리는 형식보다는 보통 벡터 방식으로 점을 찍어서 하나하나 캐드에서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그리면서 그린다,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완성시킨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드로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쇄와 출판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해당에 이제 점을 찍어가면서 그리는 방법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 방법이 이제 어디에 좋으냐, 의외로 펜 타블릿이 없으신 분들, 나는 마우스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작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렇게 일반 마우스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타블렛이 없다, 나는 액정 타블렛이나 펜 타블렛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오로지 마우스밖에 없다, 컴퓨터와 마우스밖에 없다, 노트북과 마우스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은 요 방법이 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우스만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레이어가 지금 하나만 있죠.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전자책을 구매할 때 함께 제공해 드렸던 포즈 가이드와 표정 가이드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그림을 잘 못 그리시는 분들도 쉽게 완성을 하실 수 있도록 포즈 가이드를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즈 가이드. 자, 저희가 전달해드렸던 포즈 가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자, 100개의 포즈 가이드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포즈 가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포즈 가이드 5번을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때 파일 열기, 가져오기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지만은 좀 더 직관적으로 저희는 이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이미지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 가져온 레이어를 이동을 하시려면 여기 선택 툴, 자 선택 툴 V,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셔도 돼요. 가운데로 맞춰주셔도 되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렬 가로 세로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시게 되면 1100에 1100 사이즈에 딱 맞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게 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리면 헷갈리게 돼요. 왜냐면은 요 가이드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내가 그린 게 실제 내가 가이드 위에 그린 선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가이드 선인지 진하기가 같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온 레이어 안에 보시면 연결된 파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고, 자 위에 보시면은 불투명도라고 있어요. 불투명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슬라이더 바를 이용해서 낮춰주시면 돼요. 점점 이렇게 흐리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저는 보통 15에서 17 정도인데 15로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좀 더 연하게 보여서 이 위에 레이어를 하나 신규로 생성해서 작업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이어,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지금 새 레이어가 완성이 됐죠. 요 레이어에다 이제 작업을 해 주실 건데, 자, 요거는 좀 포토샵이랑 달리 좀 특이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를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에 요렇게 진한 표시가 되면은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된 것이지만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요 옆에 동그라미 선택해 주셔야지 해당 레이어가 확실하게 선택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작업할 레이어의 옆에 동그란 부분이 선택이 되어져서 동그라미가 이중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레이어가 선택이 되었다, 확실하게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2에다 놓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라인 레이어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해 준 상태에서 여기 어떻게 그리냐, 바로 그릴 수는 없고 여기 펜 레이어가 있는데 이 펜은 조금 다른 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로잉하는 펜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펜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찍어 주실 거예요. 찍어 주실 건데, 자 이렇게 찍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이드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거든요. 내가 라인 레이어를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선택 레이어로 이 선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도록 일단 요 가져온 연결된 파일 가이드 레이어의 왼쪽에 빈칸에 잠금을 누르셔서 자물쇠 표시가 나오게 해주시면 이 레이어는 이제 잠겼습니다. 그래서 선택도 되지 않고 이 선택도 되지 않죠. 선택 툴로.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져온 포즈 레이어든 표정 레이어든 가이드로 사용할 레이어는 이렇게 꼭 잠금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라인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펜 도구 단축키 P. 자, 여기서부터 얼굴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음 점을 찍으려고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내가 그려줄 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에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마우스에 손을 떼시는 순간 요 직선으로 라인이 확정되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곡선으로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지금 계속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 주시면 핸들링이라는 보조 도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핸들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또는 좌우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최대한 유사하게 이렇게 맞춰 주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면은
자, 이렇게 다음 선을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두 번째 선에서 연장이 돼서 요렇게 선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꺾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요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선을 찍지 말고 두 번째 찍었던 데 가져가시면은, 고정점에 가져가시면은 요 포인트가 가져가시면은 요 펜이 꺽쇠 표시가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꺽쇠 표시.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꺽쇠 표시가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꺽쇠 표시가 추가되었을 때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초기화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전에 곡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시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초기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각이 있는 부분 한번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요 중간쯤에서 클릭하시고 뛰지 마시고 이 핸들링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는 초기화해 줄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연장선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고정점에서 꽉선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마무리는 여기 닫아주는, 처음에 진행했던 고정점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라인 레이어의 패스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가 돌아서 얼굴 형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지금 형태의 가이드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보면은 가이드의 십자가 가려져 있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래픽 툴과 좀 더 다르게 선을 그림과 동시에 채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는 라인,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죠. 색상에도 여기 라인이 있는 색상이 라인 부분, 그리고 안쪽에 네모나게 다 채워져 있는 부분이 7, 이렇게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꾸면은 바로 핑크색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드로잉 툴들은 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페인트로 채색을 해야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의 편한 점은 이렇게 한번 그려 놓으면 이 오브젝트의 면과 라인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 관리나 수정이 아주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라인에서도 뭐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면은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빨강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빨강색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검정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연결된 파일을 꺼주셔서 보시면은 라인이 너무 얇아요. 라인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 라인도 조정을 해줄 건데, 이 라인도 손쉽게 그려진 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 라인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그라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되었다는 표시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 요 면을 선택하지 마시고 요 라인을 선택해,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 선택하셔도 돼요. 자, 면을 말고 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원래 속성 창에서 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시면 창에서 획, 선이죠. 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획 옵션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는 두께가 1로 되어 있죠. 요거를 한 12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좀 더 두꺼운 선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날카로워요. 날카로울 때는 요 옆에 모퉁이에서 직선 말고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둥근 연결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둥그러집니다. 이 상태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은 수정이 아주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렇게 전체 선택 말고 하향색 선택성이 있어요. 직접 선택, 저는 이거 부분 선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각 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각 점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머리가 조금 찌그러진 것 같다 라고 하면 위에 요 고정점이라고 나오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핸들링이 아까처럼 나오죠. 이 핸들링을 조정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핸들링이 나오죠. 이 핸들링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그때그때 새롭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 밑에도 약간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키로 이렇게 조금 아래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려서 조금 더 둥글게 해주시고 핸들로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러시면은 밑에 이제 조금 움푹 들어간 부분이 없이 매끄럽게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몸 부분을 그려줘야 되겠죠. 바디 부분도 가져온 바디 레이어에 눈을 켜주시고 이제 바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부분을 그려볼 건데
이 지금 면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팔 부분 그리고 어깨 부분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얼굴 부분의 패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면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없음이라고 오른쪽에도 없음. 자, 요 없음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면 부분이 칠해지지 않게 투명으로 면 부분은 채색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요 라인 빼고는 다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디 부분을 그려볼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패스가 선택된 상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패스의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새로운 패스 레이어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패스와 겹치지 않게 새롭게 작업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레이어를 만드시지 않고 바로 이 패스가 선택된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펜으로 바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부터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빠르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꺽쇠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곡선이 영향을 받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또 다시 이제 곡선에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손 가는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기서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여기 연결해 주시면은 요 지금 기존 포즈 가이드하고 조금 달라지겠죠. 어색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결해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선택 툴을 누르시면은 패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왜 연결해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느냐, 기존 드로잉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그린 다음에 채색을 하게 되면은 요 뚫린 부분으로 색깔이 다 쏟아져 나와서 요 원하는 부분에만 채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닫아주는 건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닫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그린 바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요 부분에 채색을 해줘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해줘 볼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했을 때 자, 삐져나가지 않고 요 선대로 이렇게 채색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색의 기준은, 닫히는 기준은 첫 점과 끝 점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부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끝점을 이렇게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장돼서 채색이 끝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끝날 거기 때문에 라인을 닫아주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면을 선택하시고 자, 적용 없음을 선택하시면은 다음 팔을 그리는데 좀 유용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팔 부분을 그려주시면은 얼굴과 바디 부분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펜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요 펜을 그려주실 때는 펜을 온전하게 다 닫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펜이 이 얼굴이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레이어가 바디 레이어, 그리고 지금 그리고 있는 팔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바디와 얼굴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은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릴 때 이렇게 좀 찌그러졌죠. 찌그러졌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부분 선택, 직접 선택 툴로 이 찌그러진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은 처음에 조금 완벽하게 그리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레이어로 지금 바디 부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해줘야 될 텐데 이 3개의 레이어를 한 번에 채색을 해줄게요. 모두 한꺼번에 모든 레이어의 채색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모두 시프트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3개 모두 선택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캔버스에서도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되었다고 점으로 표시되는 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3 레이어 모두 지금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레이어에서 이제 이 레이어 선택해주고 흰색으로 또는 빨강색으로, 저희는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 3개의 모든 레이어가 채색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가만히 보시면은 이 레이어 순서가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상하게 보이죠. 지금 이 레이어가 가장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헤드라인으로 해주면은 요 레이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죠?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가장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 팔 부분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팔 부분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암으로 해준 다음에 요 바디 레이어의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제대로 된 저희가 원하는 의도대로 배열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설정해준 김에 가운데 있는 바디 레이어도 바디로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표정 부분을 그려줘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 전자책을 구매하셨을 때 함께 전달해 드린 표정 가이드를 활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정 가이드 100개의 다양한 표정 가이드가 있는데 1번 표정으로 저는 해볼게요. 여러가지 표정 가이드 중에서 1번 표정을 아까 가져오기 하셔도 되지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가져오시게 되면은 과지와 징계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 연결된 파일로 가져와졌죠. 이 파일도 아까처럼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이동 툴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자 가져다 주면은 약간 기울어져야 되지만은 저희가 이제 입을 그릴 때 대칭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져온 거 그대로 일단은 그린 다음에 완성이 된 얼굴을 회전을 시켜서 얼굴과 동일한 각도로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그래서 기존에 작업했던 레이어들 여기 바디 레이어, 헤드라인, 암 그리고 지금 가져온 가이드 레이어까지 전부 다 잠금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잠가주면은 이동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자, 잠그기 전에 우리가 잊은 게 있어요. 이 연결된 표정 레이어를 약간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 그릴 표정에 겹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지금 자물쇠를 채워서 잠궈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투명도를 전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잠금을 푼 다음에 연결된 레이어의 오른쪽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하고 동일하게 위쪽에 불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하고 동일하게 15%로 지정을 해줬고요. 다시 지정이 완료됐으면은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도록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정 레이어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요 눈이 동그랗죠. 동그란데 아까처럼 이 펜 툴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그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4번의 점을 찍어야 되고 완벽하게 깔끔한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작업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도형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툴. 여기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형 툴을 꾹 마우스로 누르시고 2초 정도 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 툴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를 계속 띄지 마시고 원형 도구로 선택을 하시면은 원형 도구로 선택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도구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그리고자 하는 원의 가장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 십자 포인트를 맞추신 다음에 그냥 그리시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렇게 그 기준을. 근데 이렇게 그리시지 마시고 가운데로 맞추신 다음에 옵션 아마 윈도우에서는 Alt가 맞을 거예요.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실 수 있고 Shift까지 누르시면 완전한 원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아까 적용된 대로 라인은 검정색으로 굵기는 또 동일하게 12픽셀로 요거는 이제 여기서 뭐 5픽셀 뭐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요거를 아까하고 동일하게 12픽셀로 해줄 건데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눈 모양은 아니죠. 근데 보시면 왜 이렇게 나오냐 라인은 검정색 12픽셀의 라인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채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자 안에 채색 레이어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요 라인이 있을 필요는 솔직히 저희가 없어요. 12픽셀짜리 두꺼운 라인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면만 남겨놓고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라인을 해당 없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두꺼웠던 라인이 사라졌죠. 왜냐 저희는 면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주셔도 되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크기에 맞게 이렇게 눈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눈 부분이 이제 원형 레이어로 제작이 되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잘 알아보실 수 있게 I라는 단어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이 눈을 여기 동일하게 그려도 되지만 복사해서 쓰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선택 툴을 가지고 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옵션을 누르신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바로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그 같은 위치에 바로 동일선상 의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복사해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옵션을 누르고 복사를 함과 동시에 Shift 키를 함께 눌러주시면 옵션과 Shift 키를 함께 눌러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같은 높이에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커맨드 C, 커맨드 V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되지 않고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I 레이어를 선택하신 뒤에 커맨드 C, 커맨드 F 하시면 바로 위에 레이어가 복제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제된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옆으로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눈은 완성이 됐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입을 만들어 볼게요. 이 입은 한쪽 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복사를 통해서 나머지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펜 툴에서 이렇게 한쪽 레이어만 그려줍니다. 여기서 나머지 레이어 그려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완벽한 대칭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면만 그려주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다른 데에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선택 툴로 다른 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죠. 왜 그렇죠? 아까 마지막 작업이 면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하게 눈과 동일하게 이렇게 면으로 작업된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 저희는 면은 없음. 그리고 라인은 검정색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라인을 검정색으로 만들고 면을 없음으로 작업해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두 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검정색과 없음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가운데 버튼으로 두 개의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면에 있는 검정색이 라인에 적용되고 라인에 있는 없음이 면에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돼 있다. 그러면 요거 칠가선 교체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가 뒤바뀌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이 현재는 여기 속성창을 보시면 1로 돼 있죠. 픽셀이. 이래서 이거를 통일성 있게 12로 바꿔주시고 나면은 이 라인의 끝부분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부드럽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이 단면 끝지점을 이렇게 동일하게 둥근 단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둥근 단면이 되고 이 모퉁이도 약간 둥글게 해주면 이렇게 한쪽 면에 입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분 선택 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편하게 마우스로도 그릴 수 있다. 패스 부분을 레이어에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브젝트 변형에서 반사가 있어요. 반사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반사할 건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세로로 반사할 거다. 우리는 세로로 이렇게 반사를 해줘야 되겠죠. 가로로 반사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로로 반사를 해줄 거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확인을 눌러볼게요. 확인을 눌러보면은 그냥 원래 있던 게 좌우로 뒤집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형해서 반사 그리고 세로로 각도는 이렇게 90도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자 위에 하나가 더 복사가 대칭으로 뒤집혀서 가로로 뒤집혀서 복사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복사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툴을 가지고 이동을 해주셔도 되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줬어요.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자 두 개의 패스를 이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개의 패스를 다 선택을 하시고 그룹화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J를 눌러서 선을 아예 연결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커맨드 J는 자 패스에서 여기 연결을 제가 단축키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룹으로 하셔도 되고 커맨드 J를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져서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정 작업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 표정을 이 얼굴 각도하고 맞게 회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표정은 따로 그룹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아이 왼쪽 오른쪽 눈과 여기 자 새로 그린 레이어는 마우스 이렇게 해서 왼쪽 눈 오른쪽 눈 마우스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커맨드 G 그룹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룹 자 여기 커맨드 G 있죠. 오브젝트에서 그룹화를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단축키로 커맨드 G 이렇게 해주시면 그룹에 안에 다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 그룹의 이름을 베이스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 그룹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 그룹 안에 들어있는 모든 표정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표정 가이드가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연결된 파일에 있는 표정 가이드를 자 눈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페이스 그룹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적당히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자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굴과 원하는 비슷한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도 하실 수 있고 축소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위치에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그냥 대지 캔버스에 아무데나 찍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연결된 파일 두 개는 지워줄게요. 지워주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자물쇠 버튼을 해제한 다음에 밑에 있는 포즈 가이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파일도 지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선택이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 눈을 꺼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켜진 상태에서만 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눈이 꺼져 있거나 잠수세가 되어 있으면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수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눈은 꺼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눈이 켜진 상태에서 잠수세가 해제된 상태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델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페이스 부분 헤드라인, 바디라인, 아웃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캐릭터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텍스트 부분은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도구 모음 중에 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죠. 텍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택 툴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글씨가 확정이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죠. 그럼 이제 글씨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문자 왼쪽에 보시면 문자 속성에 들어가시면 돼.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창에서 문자를 선택해 주시면 창에서 이게 보이게 돼요. 없으신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현재 명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어때 나 잘난 채 여기 어때 잘난 채로 바꾸고 크기는 자 1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55 이렇게 하면 좀 커졌죠. 그리고 현재 단락이 왼쪽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가운데 정렬로 해볼게요. 해서 자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55보다는 좀 더 큰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 90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90에서 좀 더 큰 게 좋겠네요. 120 정도 이렇게 해서 자 120 해서 비율을 좀 보시고 캐릭터와 어울리는 크기인지 보시고 저는 12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해서 요 선택 툴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지만은 아까 했던 것처럼 위 상단에서 가운데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고 약간 밑으로 내려주셔서 안녕하세요 라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멈춰있는 안녕 인사하는 이모티콘을 한번 제작을 해 보았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딱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펜, 타블렛이나 액정 타블릿 같은 도구가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컴퓨터와 마우스만으로도 이렇게 더 깔끔한 라이브 드로잉보다 더 깔끔하게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일반 드로잉과 달리 이렇게 제작을 한 뒤에도 핸들링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색도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러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제작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메디방,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작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00에 1100 아니면 360에 360 픽셀로 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인쇄용으로 크기를 늘리게 되면은 픽셀이 다 깨지게 되겠죠. 화소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즈 내가 캔버스에 어떤 사이즈로 제작을 했든지 이 이모티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전혀 화질 열화나 픽셀 깨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쇄에 특화된 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트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셨다 라고 하면은 별다른 추가 작업이나 아니면은 공정 없이 이 이모티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쇄용이나 굿즈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본 강의는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AI로 만드는 이모티콘 전자책을 구매해주신 구매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AI 이모티콘 전자책 저자 토쿠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